네, 중국어를 가르치는 권희재입니다. 지금 2025학년도 올해 수능이 한 100일 가까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작년 수능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중국어 시험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험생인 분들은 작년에 선배들이 어떤 시험지를 풀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수험생이 아니신 분들은 내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의 레벨, 나의 실력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지는 총 30문제인데 이 안에 발음 있죠, 회화 있죠,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독해도 풀어내야 되고 어법도 맞춰내야 됩니다. 다양한 영역을 테스트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30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제 블로그에 또 시험지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편안하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일단은 1번부터 1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병음 문제예요. 병음을 이렇게 매칭을 한 다음에 과연 1, 2, 3, 4, 5번 보기 중에 어떤 발음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조합해서, 즉 자음 두 개, 모음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발음이 1, 2, 3, 4, 5번 중에 뭐가 있나요? 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성조 몰라도 되죠. 그죠? 병음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쉽습니다. 볼까요? 일단 요거 자음 두 개, 모음 두 개는 당연히 매칭이 되니까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수험생분들 여기서 시간 빼면 절대 안 되겠고요. 1번 볼까요? 나라국자 어떻게 있죠? 나라국자. 그죠? 고어 하고 읽으시면 되고, 보니까 G는 있는데 U, O가 없어서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발음 사다, 마이. 그렇죠. 뭔가 물건을 사는 거죠. AI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실은 여기까지 확인하고 뒤에 3, 4, 5는 볼 필요도 없어요. 빠르게 다음 문제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르다, 빠르다. 시간이 이름을 뜻하는 자오, 아침을 뜻하기도 하죠. 요거는 즈, 모음이 없어서, 즈가 없어서 탈락. 자, 그 다음에 4번. 미,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미 같은 경우는, 그죠? 아이가 없으니까 역시 탈락이고, 오다라는 뜻의 라이도 L 없으니까 탈락. 그래서 정답은 자동으로 2번이 된다. 요거 1점짜리 문제고 가볍게 시작하는 문제니까 사실 요거는 막 꼬이는 문제는 아니고요.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은 성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성조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앞에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성조 볼까요? 핸드폰, 手机, 다시 한번 手机, 한 번 더 手机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 일성인 조합을 고르면 됩니다. 문장은 这是我的手机, 내 핸드폰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고, 자, A부터 볼게요. A, 내일이죠? 발음 明天 하면 몇 성? 2성 1성 되니까 벌써 틀렸죠. 탈락이고, 자, 그 다음 B, 영화 电影, 그렇죠. 电影이라고 하면은 역시 4성 3성 되니까 탈락. 그리고 C, D가 남았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정답이 C, D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자, 기차 발음은 火车, 다시 한번 火车, 3성 1성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시작, 老师, 다시 한번 老师, 한 번 더 老师,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C, D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쉽게 풀고 바로 다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뒤에 30번, 그 20번대 쪽에 나오는 독해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약간 이상하게 생긴 애들 빨리 찾아봐야 돼요. 밑줄 친 부분만 이렇게 눈 부릅뜨고 쳐다보면 되죠. 자, 1번. 穿的衣服很漂亮. 입은 옷이 이뻐. 穿的衣服很漂亮. 뭔가 빠진 것 같죠? 내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봐왔던漂亮이 아니죠. 아닙니다. 뭐가 빠졌어요? 漂亮이 앞에 있는 물수변. 그죠? 물수변 부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빠졌구나. 바로 체크하고 A는 틀렸으니까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A가 들어간 보기는 빨리 지워버리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 C 계속 가볼게요. B, 수영하다죠? 游泳. 游泳. 그렇죠. 수영하다입니다. 我每天都去游泳. 나 맨날 수영해.
근데 보니까 그대로 내가 봤던 교과서에서 봤던 그 복잡한 여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周末 그대로 깔끔하게 맞게 써 있어요. 周末我在家休息. 나는 집에서 주말에 쉽니다. 그죠? 주말에는 쉬는 게 최고예요. 네, 쉬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D가 남게 되는데요. 그죠? D 한번 볼까요? D. 我去操场踢足球. 足球. 잘 보세요. 뭔가 허전하죠. 뭔가 허전하죠. 지호가 뭔가 빠져 있어요. 그죠? 앞에 부수가 빠져 있다. 요 옥 부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A 보기와 동일하게 부수를 제거하고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한자 표기 옳은 거 고르는 문제는 이렇게 부수를 빼거나 아니면 미묘하게 비슷한 글자를 넣어놓거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고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B, C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체크하고 빠르게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뒤쪽에 20번대의 독해들이 길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런데 1점이에요. 그죠? 1점이라면 금방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만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여기만 들어가서도 안 돼요. 두 군데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볼게요. 昨天 어제 我几个朋友 나 그리고 몇 명의 친구 去故宫玩了 라고 했어요. 去故宫玩了 故宫에 가서 놀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한국어로 생각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나와 친구들, 나랑 친구들 그런 거 들어갈 수 있겠고 두 번째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이런 내용 들어갈 수 있겠죠. 머릿속에 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장 가봅니다. 去上课的时候去上课的时候 무슨 말? 수업에 갈 때, 그죠? 수업에 갈 때, 的时候, 뭐 할 때, 你不要忘了뭐뭐作业라고 했습니다. 자, 不要는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不要는 뭐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비애와 똑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뭐 하지 마, 忘了, 잊지 마. 뭐 하는 것을, 숙제를 이렇게 하는 것을 잊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어로 만들어보면 수업 갈 때 숙제 가져가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우리가 숙제 엄마가 숙제 챙겨가 막 이러잖아요. 숙제 가져가 막 이렇게 막 현관문까지 쫓아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지고라는 힌트를 줬어요. 여기서는 위에보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어가 한정적이죠. 범위가 더 좁죠. 그럼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숙제를 가져가는 걸 잊지 마. 가져가다 한번 찾아볼까요? 따이 무슨 뜻이에요? 휴대하다. 지니다. 그죠? 지니다, 휴대하다 라는 뜻이니까 얘가 가능성이 좀 높고 4번. 랑. 얘는 어떻게 해요? 무슨 뜻이에요? 랑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양보하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겸허문으로 누구에게 뭐뭐 하게 시키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숙제를 시킬 수도 없고 그죠? 숙제를 양보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탈락.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写作业라는 말이 있어요. 写作业 무슨 말? 写作业 숙제를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를 하다를 보통 숙제하다 做作业 많이 알고 있죠. 做作业 숙제를 하다를 알고 있는데 写作业 하셔도 숙제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수업 갈 때 숙제하는 거 잊지 마. 수업 지금 가야 되는데 전날 미리 해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그리고 위에 문장에 시에를 넣어봤을 때 역시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3번을 가지고 얘가 위에 문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죠?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친구 몇 명과 함께 跟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친구 몇 명을 데리고서 去故宫玩了 故宫에 가서 놀아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역시 자 A, B 빈칸이 2개 나오고요. 문장이 2개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단어를 넣는 건데 아까 앞서 봤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각자 자리에 다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칭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A 문장 먼저 볼까요? 今天我 A 你看电影怎么样? 이라고 했어요. 我 A 你看电影怎么样? 자,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请 그리고 请客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请 비슷한 의미죠. 뭔가를 요청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특히 请客 같은 경우는 한턱 내다, 한턱 쏘다. 영화를 보면 내가 영화비를 내는 거고 커피를 마시면 내가 커피값을 내는 거고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는 거고 뭔가 같이 하는 그 비용을 낼 때 우리가 请客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请하고 请客의 차이가 뭐예요? 请은 그렇게 한턱 내다 쏘다의 동작만 있는 거고 请客는 지금 동사의 목적어까지 붙은 거죠. 그죠? 요거죠. 그래서 요 구조를 일단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我请客你 또는 我请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请客 같은 경우는 이미 客 자리에 명사가 있죠. 여기 뒤에 니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请客你라는 말은 없어요. 请你的课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래서 请客 뒤에 니를 붙일 수 없으니까 4번, 5번은 자동으로 생략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今天我请你看电影 내가 너 영화 쏠게, 영화 보여줄게 怎么样?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장 我以为 자, 以为 많이 나오는 단어죠? 以为我以为 나는 뭐뭐인 줄 알았어. 착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가 以为라는 말을 쓰죠. 我以为 나는 이런 줄 알았잖아. 书丢了. 책을 丢了.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 나 책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 그런데 最后 결국에 마지막에는 在包里 어디 있었어요? 在包里 가방 안에 뭐뭐 다울러 라고 했습니다. 뭐뭐 다울러 가방 안에서 뭐뭐 다울러 자, 다울러 요거 결과 보어인 것으로 짐작이 되죠. 그리고 밑에 보기를 보니까 找 찾다라는 동사 나와 있고 检查 검사하다라는 동사 나와 있고 查 서치하다라는 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셋 다 뭐예요? 找나 检查나 查나 다 뭔가를 이렇게 수색하거나 찾아보거나 이런 동작이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检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检查 검사하다예요. 검사하다. 그래서 检查는 중국에 가시면 공항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뭔가 검사한다라는 수색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查 같은 경우는 한 단어만 쓰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서치하는 거 아니면 사전에서 내가 단어를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查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找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막 찾아본다라거나 지금처럼 가방 안에서 물건을 찾아본다라거나 이럴 때 우리가 找를 쓰죠. 그래서 지금은 在包里找到了 내가 가방 안에서 찾았어. 와, 책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잘 찾아보니까 가방 바닥에 이렇게 있었어 라고 해서 정답은 找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그 단어의 미묘한 차이 또는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동사와 명사가 같이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연습하다 보면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6번 가봅니다. 6번은 시험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그죠? 사진, 그림이죠. 그림이 5개 있고 그 그림을 표현한 걸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찾으면 돼요. 어떤 그림인지. 자,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太累了. 太累了. A가 얘기했어요. 어떤 상태? 너무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太累了.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어서 你拉我一下吧. 你拉我一下吧. 라 무슨 뜻? 라 무슨 뜻이죠? 라 혹시 아시는 분? 라는 그죠?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당기다. 끌어당기는 거를 라라고 하죠. 끌어당기다. 요거를 라라고 해요. 그죠? 라. 그래서 니 라워이자 나를 좀 땡겨줘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땡겨줘. 자, 그랬더니 B가 하오 좋아 라고 하면서
抓住我的手라고 합니다. 抓住我的手. 抓住. 여러분 抓住는抓는 붙잡는 거고요. 住는 견고하게 딱 붙잡는다라는 결과 보고죠. 그래서 抓住我的手. 내 손 꽉 잡아. 抓住 하면은 꽉 잡으란 뜻입니다. 내 손 꽉 잡아. 抓住我的手. 꽉 잡고 快站起来. 快站起来 라고 했어요. 얼른 일어나. 快站起来. 얼른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벌써 그림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아, 한 명은 앉아있고 손을 주고 당겨서 일으켜주는 그런 그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라였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抓住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림 보시면은 그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1번. 1번 보시면은 지금 한 명은 앉아있고 한 명은 손을 내밀면서 잡아. 나 좀 당겨줘. 꽉 잡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문제는 약간 눈치로 맞출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린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맞춰봤습니다. 1점짜리 문제였죠? 네. 자, 7번 갑니다. 7번 이거 틀렸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 자, 뭘까요? 빈칸에 들어가면서 알맞은 것은 1점 문제가 되겠고 요거 아니 이거는 모든 중국어 교재의 1단원 아니겠습니까?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런 교보문고 이런 데 영풍문고 같은 데 있는 모든 중국어 책의 일과입니다. 일과. 이거 진짜 틀렸으면 네, 반성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자, 1번 볼게요. 17岁. 소리 내서 읽어봐야지 무슨 뜻인지 알죠? 17岁. 17살이에요. 동문서답이죠. 이름 물어봤는데 나이 얘기하고 있고. 2번. 이름이 뭐예요? 我很忙. 저 바빠요. 뭐 이상한데? 그죠? 3번. 이름이 뭐예요? 我有哥哥. 저는 형이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그죠? 가족 안 물어봤고. 4번. 이름이 뭐예요? 我去学校. 저는 학교 가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자, 5번. 你叫什么名字?我叫李明. 我叫李明. 이름이니까 앞에 병은 대문자로 쓴 것까지 완벽하죠. 你叫什么名字 했으니까 我叫누구누구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 만약에 진짜 모르는 문장이 나왔어도 이렇게 동사 맞춰가지고 푸는 것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풀어드릴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30초도 길어요. 30초 안에 풀고 넘어갔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볼게요. 8번 같은 경우는 이게 팬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시험지에 보시면은 팬더 그림이 있고 위엔이 SNS. 중국에도 SNS 뭐 이제 인스타그램 비슷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라 막 쓴 거예요. 요거를 보고서 이해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팬더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는 팬더 내용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팬더 그림이 없었다면은 지금 보기에서 팬더, 동물원, 팬더, 판다, 동물, 판다 이런 거 보기를 싹 스캔을 하면서 아, 이거 뭔가 동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도 팬더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하고 얼른 확인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팬더 그림이 없었다면. 자, 우리는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今天 오늘 我去看熊猫了. 내가 팬더를 보러 갔었어. 이제 푸바오 보러 갔었겠죠. 지금 중국 갔어요. 네. 푸바오를 보러 갔어요. 근데 去的时候 갔을 때 그 팬더를 보러 갔었는데 他在睡觉 뭐하고 있었어요? 他在睡觉 뭐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在는 뭐뭐 하면 중이다죠. 在 뒤에 동사 나오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니까 팬더가 자고 있었어요. 그죠? 팬더를 보러 가는데 자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보고 싶고 이렇게 대나무 뜯어먹는 것도 보고 싶고 막 그런데 자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타를 쓴 거. 이거는 이제 보기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위에 있는 숑마오를 가리키고 있죠. 이 타 글자는 동물이나 사물에 쓴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었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아무튼 팬더가 자고 있었잖아요. 아우 속상해. 하지만 那样子그 모습이 모습이 真可爱. 아,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로 샵 팬더 샵
귀여워 이렇게 써놨습니다. 好可爱 하오는 헌과 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부드럽게 해석을 했어요.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죠. 부드럽게 해석을 좀 했고. 자, 보겠습니다. 1번 팬더 인형을 샀다. 인형 얘기 안 나왔고요. 2번 처음 동물원에 갔다. 처음이란 얘기 역시 없었고. 3번 판다의 자는 모습을 보았다. 그죠? 他在睡觉 자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3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 4번 또 보러 갈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역시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내용,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되게 많고요. 정답은 자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푸바오를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땠는지 좀 남겨주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푸바오가 어땠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중국어로 써주시면 더 좋고 네 좋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도 1점짜리 문제죠. 쉬워요. 这本书多少钱? 이 정도는 우리 수능 중국어 응시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읽어내셔야 되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这本书 이 책이죠. 这本书 이 책 양사번 쓰고 있고 多少钱 얼마입니까? 중국 가시면은 多少钱 多少钱 많이 하셔야 되죠.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자, 근데 지금 앞에 숫자가 뭐 나와 있어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이게 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숫자는 안 보셔도 되고 뒤에 나오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 그죠? 근데 또 이런 것도 눈치껏 맞출 수 있지. 지엔이 나왔네. 지엔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해석해 볼게요. 12点 12点 디엔이에요. 디엔으로 끝나면 뭐 얘기하는 거죠? 디엔 시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몇 시? 12시 12点 12시예요. 아니고 2번 20年 20年 니엔으로 끝나면 뭐예요? 보통 그죠? 나이죠. 나이. 20년, 그죠? 20년, 20년 또는 뭐 20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나이 아니어도 어떤 회사가 막 20년이 됐다라던가 아무튼 연애 관련된 얘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3번 볼게요. 12진, 찐 뭐예요? 요거는 근이죠. 무게죠. 야채를 살 때, 채소나 뭐 고기나 과일 이런 거 살 때 중국은 근으로 달아서 사니까 근, 무게니까 얼마예요? 라고 물었는데 무게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역시 아니고 20个人, 20명입니다. 역시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0块钱, 12块钱이네요. 12块钱. 12위안입니다. 그죠? 12块钱이라고 하는 块钱. 12块만 해도 돼요. 지엔 생략해도 되죠. 12块. 만약에 지엔이 없이 콰이만 나와서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콰이가 붙으면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해서 콰이나 지엔이나 어떻게 끝났든 간에 여러분은 풀 수 있었어야 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0번 갑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대화가 조금 길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A와 B가 각자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이럴 때 옆에 여백에다가 A의 입장, B의 입장을 잘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기가 나올 거예요. 보기가 나오는데 이 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 왔다 갔다 매칭을 하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A가 그랬어요. 星期六 무슨 요일? 토요일. 토요일 날 我打算 나는 계획이 있어요. 뭐뭐 할 거예요. 去看一下王老师去看一下王老师 토요일에 나는 왕 선생님을 뵈러 갈 계획이에요. 그 계획 있어. 你去不去? 너 가 안 가? 그러니까 너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나 토요일 날 왕 선생님한테 갈 건데 너 가 안 가? 물어봤어요. 근데 B가 我那天有事 我那天 나 그날 여기서 말하는那天은 뭐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那天은 그렇죠. 토요일이죠. 나 그날 토요일 날 有事 일이 있는데? 나 토요일 날 일이 있어. 그래서 星期五去 금요일 날 가는 거 좀 뭐야? 어떠니? 나 토요일 날 바빠서 금요일 날 가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싶은 거죠. B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A가 不行 안 돼. 不行 안 돼. 王老师说 누구누구 说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그랬어.
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분이시네요. 타 싱치류 선생님이 토요일 날 요 시간 시간이 있으시대. 선생님은 토요일에 시간이 되신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니까 이때 약속을 A가 잡은 거겠죠. 근데 B는 금요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안 돼서. 자,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那你一个人去吧. 那你一个人去吧. 그럼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 我到时候 외워야 되죠. 到时候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到时候 때가 되면 내가 再跟王老师联系 내가 왕 선생님하고 연락을 할게. 跟 사람 联系 누구누구와 연락을 하다. 跟 누구누구 联系 누구누구와 연락을 하다. 많이 봤던 표현이죠. 내가 때가 되면은 왕 선생님하고 다시 연락을 좀 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는 왕 선생님하고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고 B는 시간이 안 돼서 금요일날 가고 싶었는데 그때 못 가니까 그냥 너 혼자 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B는 금요일에 일이 있다. 아니죠. 금요일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B는 토요일날 일이 있습니다. 그죠? 토요일에 요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왕 선생님 생일이란 얘기 금토일 다 안 나왔어요. 금요일 토요일 다 생일 얘기 없었고 자 B는 A에게 연락하기로 했나요? 아니죠. 선생님에게 연락하기로 했고 그죠? 그리고 왕 선생님은 토요일에 시간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A랑 토요일에 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마지막 B는 토요일에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다? 아닙니다.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요일이나 시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일, 시간 한글로 잘 적어두시고 그걸 보고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해서 10번까지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풀어보면은 이 정도 수능 괜찮은데? 수능 별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30번까지 있습니다. 30번까지 계속 넘어가다 보면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는 병음 문제라던가 간단한 회화 또는 빈칸 넣기 단어 문제들이 있었고요. 뒤쪽으로 가서 우리 또 다른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